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50 이후에는 나이가 아니라 역할로 재밌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치열하고 과도한 경쟁에 휘둘리면서 미숙한 채로 살아가다가 아름답고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살지 못한 채 어느날 뒤늦게 보면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나이 먹고 늙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살면서 돈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돈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여행하듯이 그때그때를 잘 살아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누구에게나 찾아드는 나이듦은 모든 생물의 숙명이자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 들면서 재밌게 사는 핵심은 재밌는 일만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재밌게 한다는 것이고 자신에게 맞는 재미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은이 이근우는 잘 쉬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마라고 하는데요. 자,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지은이 이근우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 멋지게 나이 들고 싶은 사람을 위한 인생 기술 50세가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죽음의 위기를 몇 차례 넘기고 7가지 병과 더불어 살면서도 늘 유쾌한 노학자 이근우가 들려주는 나이 들음의 즐거움을 담은 책을 중심으로 저의 체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 또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실제로 2019년도 1월 3일 날 아들의 간을 이식받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신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침에 뜨는 태양, 밀려드는 상큼한 공기, 싱싱한 나무와 과일들, 밤이 되면 뜨는 별들, 또 50이 넘어가면서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 지인들, 선후배가 하나씩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너무나 좋습니다. 내가 눈을 떴구나. 그리고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깊은 복식 호흡과 손과 발을 부딪히면서 얼굴을 부딪히면서 생기를 돋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부딪히고 또 이렇게 발을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부비면서 이렇게 생기를 돋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산에 있으면 모든 것이 평화로운데요. 요즘 같은 낙엽자리는 낙엽을 이불 삼아서 들어눕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나 평화스럽고 엄마 품처럼 따뜻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보통 아침이면 밖으로 나가서 힘차게 걸음걸이로 시작하는데요. 건강에는 일과 휴식을 좋은 음식과 물,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건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라면 움직이고 활동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사람을 가장 건강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걸을 때 10cm 보폭만 늘리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있는데요. 활동과 움직임의 핵심은 걷기라는 것입니다. 걷기의 핵심은 가슴을 쫙 펴고 팔을 힘차게 앞뒤로 내들면서 흔들면서 보폭을 넓게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보폭보다 10cm 정도를 넓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cm, 15cm도 있겠지만 10cm가 가장 보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건강하고 활기차게 되고 젊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보폭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보폭을 넓혀 젊은 사람처럼 걸으면 실제로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증명됐는데요. 자, 보폭을 넓히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몸매도 골반도 바로 서게 되고 걷는 것은 무의식과 의식을 공존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걸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걷게 되는데 한편 걸음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또한 천천히 보폭을 넓고 좁게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걸음은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찬 걸음을 걸으면 무의식도 밝아지게 되고 터벅터벅 걸으면 밝았던 정서 또한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차게 평소보다 약 10cm 정도만 이렇게 보폭을 넓혀서 팔을 힘차게 흔들면서 걸은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50 이후에는 나이가 아니라 역할로 살아내야 할 텐데요. 나이가 자랑이거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50 이후에는 비워야 할 것도 너무나 많지만 배워야 될 것 또한 있죠. 그중 빼지 말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일, 자기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일은 50에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고, 활동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를 즐겨야 될 것입니다. 이때 일은 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 속에서 가치와 보람, 그리고 부수적으로 경제활동이 되면 더 좋겠죠. 취미를 일로 만들 수도 있겠고, 특장, 자기가 잘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에 또 적응하는 방법도 되겠죠. 또 이것저것 할 일을 만약에 못 찾았다면 농촌이나 산촌에서 나무와 작물을 기르는 것, 가꾸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큰 산에 기대는 것은 언제나 풍성하고 평온한 삶을 안겨다 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런 삶을 저는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거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농촌이나 산촌, 산에 기대어서 사는 것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도 필요한데요. 가장 기본은 독서라는 것입니다. 특정 분야와 시대를 아우르는 100권의 책을 읽고 한 권의 책을 쓰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꼭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서다. 그리고 100권 정도만 읽고 나서 또 전문 분야를 개발한다 하면 한 권 정도 책은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책을 한번 써보기를 권면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요. 잘 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또 따로 같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또 얘기하면서 세대 차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도 생각해보고 내 삶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취미생활을 더 이상 미루지 마라고 하는데요. 매우 공감된 말이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고요. 남은 인생에서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해주고 싶은 사람은 저희 아내다라는 사실을 저도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유언장을 써두면 삶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저는 아직까지 유언장은 옛날에 써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유언장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듦의 상징은 육체적 쇠약이 있다는 것인데요. 나이 들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게 되고 근육이 무르고 뼈가 약해진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두 가지 병이 있다면 더더욱 노인답게 되는데, 그러니 노익장을 과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죽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젊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되도록 빨리 버리라는 것인데 24시간 젊게 보이는 데만 신경 쓰느라 삶을 돌보지 못하면 그게 더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이란 말이 싫다. 최선은 내가 가진 100을 다 쓴다는 말인데, 그러면 씨앗을 먹어치운 농부처럼 내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선이라고 해서 적당히 해내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매달리기보다는 잘하는 정도에서 즐기고 만족한다는 뜻이 되겠는데, 차선으로 살아서인지 나는 무슨 일이든지 오래도록 꾸준하게 하는 습관을 가졌고,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늘 나의 능력을 30% 정도 남겨두고 아껴두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타인에 대한 애의를 갖게 하고 삶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당부는 바로 인생을 안다고 자만하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생길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습관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 하여튼 핵심은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충고방의 말을 듣는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듣고 나서 이후에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는 제일 늦게까지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생이란 50의 나이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루어야 될 것도 많았지만 새로 또 시작하기에도 또 알맞을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50대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자기 역할과 할 일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